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태수TV의 김현광입니다. 오늘 세간항설, 제가 세상에서 길거리에서 저자에서 들은 이야기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일본과의 경제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보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에 가서 일주일 가까이 다녀왔는데, 일본 경제계의 고물들을 만났다. 금융계. 우리는 일본이 수출 금지한 반도체 필수적인 불화수소 등 3종 물질을 수입하는 거고 했더니 다른 일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지금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 다른 금융 제재 이런 것들 준비하는 거 아니냐는 또 그런 걱정도 나와 있고, 일본이 8개월 동안 준비했다는 얘기 있습니다. 요즘 저한테 주변에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문재인 대통령을 흡사 정의의 사도, 성웅 이수인처럼 그렇게 칭찬하고 그 전 정권들은 접하고 때려주게 해야겠던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사람아, 야, 문재인 정부 미숙한 걸 누가 모르냐? 문재인 정부 일 잘 못하고 한심한 거 우리가 모르나? 김 실장도 잘 알잖아. 이러면서 그래도 국가 간 전쟁이 벌어졌는데, 문정부에 대해서, 문재인에 대해서 애정이 없다면은 이 나라를 향한 우국 충정으로 좀 나라 걱정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문 대통령 좀 지지, 그만 좀 비난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전시 애국주의라고 그러죠. 나라가 전쟁에 들어갔는데 국가 지도부를 비호보다도 격려해주고 해야지. 이렇게 비난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비난이 아니고, 제가 제 주변에 친구들, 법 쪽에 있는 친구들, 사업하는 양반들 다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를 보니까 이 양반들이 저에게 해주는 결론은 이겁니다. 한일 경제전쟁을 끝내는 것은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딱 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용기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점점 모아가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또 엉뚱하게 이순신 장군이 한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소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12척의 배 가지고 죽기 살기 싸우겠다는 겁니까? 제 주변에 있는, 제가 양식 있고 상식 있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다 의견이 똑같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용기만이 한일 경제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왜 그러냐? 이게 구조가 너무나 간단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조인이고 조국 민정수석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 아닙니까? 이건 법리에 관한 논쟁이지 경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1965년에 박정희 정부와 일본 정부, 다나카 그때 정부 그 이전이었죠. 다나카 정부 전이었는데, 이때 1945년 해방 이후 65년까지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한국과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우리가 요구했던 겁니다. 그거는 1945년, 48년 정부 수립되고 나서 이승만 정부도 끈질기게 요구했던 것이고, 그 규모를 가지고 밀고 당기가 있었지만은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 사이에서는 암묵적으로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한다라는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그것이 무상 3억 달러, 유상 2에서 4억까지 있는데, 그 무상 3억 달러를 우리에게 준 것은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과였던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이 많이 돼 있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한 것입니다. 그 3억 달러 중 1억 달러로 우리가 포항제철 건설한 건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1965년에 포항제철 3개를 지어줄 수 있는 만한 돈을 무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판결이 났느냐? 지난해 10월에 우리 대법원이 1965년의 기본협약, 청구권 협약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피해 보상에 대해서 국가와 국가, 체결국이죠. 계약 체결 국가인 일본과 한국 사이,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 사이에 있어서의 청구권 협상은 이걸로써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이 청구권 협상이 신일본 제철, 지금 신일본 주철이기도 하고 일본 제철이라 그럽시다. 간단하게. 일본 제철에서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청구권을 말살하지는 못한다. 청구권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2018년 10월에 신일본 주철, 신일본 제철에다가 각각 1인당 1억씩을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했던 긴 소송이었죠. 1997년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을 상대로 일본 제철에 소송을 제기했고,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 한국 법원으로 와서 대법원에서 그중에 임금 못 받은 소송을 첫 소송 제기했던 4분 중에 3분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이 협상에 대해서, 이 대법원 결정에 대해서 일본 조야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불법적인 것이다. 왜냐? 1965년 기본권 조약, 청구권 협약에서 이미 다 해결된 것인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일본으로서는 신일본 제철에서 일했던, 강제징용됐던 사람들, 미쓰비시, 미쓰이, 군수회사에서 일했던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그 20만 명이 넘어가고, 그 사람들에게 1억씩 제공한다면 24조 원이나 되는 피해를 보상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아무리 일본이 경제가 크다고 하더라도 이건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액수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청와대는 일본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반씩 내자.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반반씩 내서 하자고 하는데, 이게 또 다른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걸려 있고요. 일제시대에 일본의 지배하에서 살았던 그 많은 한국인들이 다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때 우리 대법원은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에 반해서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눈더미같이 불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1965년 협상에서 끝난 걸 가지고 한국 정부가 이렇게 밀어붙이고, 일본 제철이 가지고 있는 포항제철, 지금의 뭐 포스코 지분의 뭐 3%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걸 압류해서 처분해서 이 사람들이 주겠다는 이런 절차가 시작된다면 일본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한국 경제에 대한 보복으로서 일단 반도체 제조 물자, 3종의 물자를 지금 금수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제 얘기가 아니고 저에게 이해를 하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 두 개의 협정, 1965년 한일 기본협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고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법률 전문가 조국 민정수석과 우리나라 대법원과 협의해가지고 입장을 밝히는데, 세간에서 골목에서 들은 이야기 이렇습니다. 자,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지금 5명의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이 출연해서 그 사람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제주도의 강창일 의원, 한일의원맹 회장이자 한국의 대표적인 일본 통이라고 하는 강창일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대법원과 대통령이 협의해서 사법자제의 원칙을 발동해서 지난 2018년 10월에 결정된 그 판결은 존중해서 배상을 해주고, 그 이후에 손해배상 청구권 소송은 진행되지 않는다는 걸로 결론을 내리면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친구들, 법조에 있는 선배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왜 용기가 필요하냐? 지금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협의해가지고서 이 대법원 판결을 미루기 위해서 상급법원 문제 이런 거 가지고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걸 적폐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보내고 양승태 대법원장을 지금 감옥에 보내놨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못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비난. 알고 봤더니 문재인이가 토착외교였다라는 강력한 지지자들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법률적인 이 문제를 한일 청구권 협정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아무리 입장을 밝히지 않고 일본은 계속 우리 경제에 대해서 공격하고 우리 기업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걸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아니면 내년 총선의 정치적인 이해 득실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는 다리가 부러지든지 팔이 부러지든지 피해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재벌 기업 오너들 불러가지고서 뭐 30대 기업 불러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1965년에 체결된 한일 기본 청구권, 2018년 10월 우리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원보이스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보이스를 가지고 일본과 외교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이 문제를 그대로 놔두면 일본의 경제적인 보복은 계속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대로 대응을 할 것이고, 경제전쟁이 가속되면 사실상의 전쟁 상태로밖에 갈 수가 밖에 없습니다. 문 대통령, 대화가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아베 수상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도 양승태 대법원장 잡아놓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풀어내주면 되는 것이지, 양 대법원장 말고 저 김명수 대법원장 마음이 통하는 사이 아닙니까? 그 대법원장 불러서도, 자, 지난 2018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은 가지고 가되, 거기에 대한 다른 보상은 하되, 더 이상의 저는 사법부 자제의 원칙에 따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이뤄낸다는 게 사법부에 대한 권한 침해입니까? 시정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 해결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용기 내고 결단내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정치적 계산, 지지자들의 이탈, 정치적 이해 타산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다는 대한민국 경제가 절단납니다. 용기 내시고 결단 내주십시오. 불행하게도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수석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외교적, 법률적 해결을 하지 않고 국민 감정을 선동하고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를 얘기합니까? 지금 페이스북에 글이 하나 왔죠. 조국 수석이 서울법대 교수 출신입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올렸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때 불렀던, 더군다나 지금 SBS 드라마 녹두꽃 마지막 회에 나왔던 그 죽창가를 들을 수 있는 그 링크를 올려놨다고 합니다. 반회세, 자주의 깃발 들었던 동학농민혁명, 그거를 드라마한, 극화한, 그걸 보고서 나온 그 죽창가는, 아니, 지금 이 죽창 들고 싸워서 저 대한민국이 오는 건 무엇입니까? 법률가인 조국 수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기본권 청구권 협정과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입장을 정리해가지고 일본과 협상할 것인가 해야지, 국민 선동해가지고 이 나라 지금 망가뜨리려고 지금 작정한 겁니까? 이 녹두꽃이라는 노래는 더더군다나 이 난민전 했던 그 김남주 시인이 지은 노래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골 저 파랑새 불이 타는 들녘 어둠을 사르는 들불이 되자 하네. 다시 한번 이 고을은 반란이 되자 하네. 녹죽 가슴에 꽂히는 죽창이 되자 하네. 야, 이거 지금 저 일본이 저 청구권 징용 청구권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서 경제보복을 하는 건데, 죽창 들고 싸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순신 장군 같이 싸우자, 이런 선동을 하고 있으니 이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